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그동안 특정 아파트 단지를 노골적으로 뽐뿌질 한다거나 영끌해서 사야 한다고 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저는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한데 오늘은 조금 태도를 바꿔서 마곡 엠벨리 1에서 4단지를 좀 뽐뿌질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마곡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엠벨리 1에서 4단지가 너무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엠벨리 1에서 4단지 분석하면서 여기 개화동에 가면 여기 단독주택으로만 이루어진 또 마을들이 있습니다. 상사, 부성, 내촌, 새마을마을 등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벨리 1에서 4단지는 마곡지구 북쪽의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개화동 마을도 마곡지구 북쪽 지역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강화 차량기지하고 강화 건폐장 요거 이전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곳입니다. 둘 다 처지가 비슷하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가격 추이의 역사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곡지구가 2014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초기부터 당연히 5, 6, 7단지 여기가 당연히 선두였죠. 마곡지구 남쪽은 13단지는 조금 이제 특수한 사례니까 13단지 빼놓고는 마곡지구 남쪽은 10에서 15단지죠. 여기는 이 북쪽 지역 엠벨리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마곡지구 북쪽에 공항철도 지나지, 9호선 지나지, 식물원 있지, LG 사이언스 파크 있지. 그러니까 마곡지구 북쪽의 인프라가 마곡지구 남쪽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더 여기 가격이 더 비쌌던 거죠. 그 덕분에 제 기억으로는 엠벨리 1에서 4단지 아파트 가격이 이 마곡지구 남쪽에 있는 여기보다 좀 더 높았을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지금처럼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괜찮았다고 1에서 4단지 아파트. 그래서 당시 분위기는 마곡지구 북쪽이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5호선 마곡역 기준으로 이 남쪽보다 훨씬 위에 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마곡지구 남쪽 잠재력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마곡지구라는 벨트 안에 들어있었지만 이 발산역 쪽에 민영 대단지 3인방 아파트들이 있죠. 여기하고 엇비슷하긴 했는데 가격이 약간 밀렸어요. 여기가. 저는 그런 상황이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마곡지구 남쪽의 잠재력 몇 달 전 올린 방화공항동 미래 발전 가능성 분석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마곡지구 남쪽의 잠재력이 북쪽에 비해서 꿀릴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마곡지구 남쪽이 이 북쪽에 비해서 자꾸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엠벨리 아파트는 2014년도에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업 입주는 마곡지구 북쪽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6년?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마곡지구 남쪽은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기업 입주가 없었어요. 오피스 빌딩 건설도 안 했고 기업 입주도 없었어요. 마곡지구 남쪽은 아마 2018년, 19년 그때쯤부터 여기 오피스 빌딩 공사 시작하고 기업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프라도 딸리는데 기업 입주도 마곡지구 남쪽이 북쪽보다 한 2, 3년가량 늦었다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원웨스트, 르웨스트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강서행정타운, 강서구청, 강서구에 보건소들 옮겨오는 곳 여기가 텅 비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안에서 가장 한 덩어리로 가장 큰 유보지인 여기 이 자리 여기 한 3만 4, 5천 평 될 거예요. 이 자리도 비어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비어있지 여기 비어있지 이쪽에 오피스 빌딩 북쪽에 비해서 2, 3년 늦게 건설 들어갔지 기업 입주도 늦어지지 사람들 눈에 북쪽에 비해서 남쪽은 발전 가능성이 약한 걸로 보였던 거죠. 제가 마곡지구 남쪽의 잠재력을 주장할 때 기본 전제는 이거였죠. 대장 신도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일원인데 요 두 개 신도시는 마곡지구 남쪽을 통해서 마곡지구와 연결된다. 그리고 또 제가 주장했던 게 이거였죠. 김포공항 복합개발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제 예상이 맞아
떨어졌죠. 이 마곡지구 남쪽 아파트가 북쪽에 비해서 작년 말 혹은 올해 초까지 상당히 좀 열세에 있었는데 올해 초 이후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원웨스트, 르웨스트 공사 착수가 가시화된 게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뭐 강서구청 옮겨오는 것도 이제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요. 특히 결정타가 제가 봤을 때는 6월 17일 날 서울시가 발표한 김포공항 복합개발이에요. 최근 뭐 마곡 불장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 불장의 핵심이 마곡지구 남쪽 아파트가 돼버렸다고. 특히 확 불타오르는 게 수명산 파크가 됐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실거래가를 보니까 여기 14단지 34평이 14억 6,500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우장산 민영 3인방 가운데 강서 힐스테이트 34평 가장 최근 가격이 아마 14억 3천인가 될 거예요. 거기보다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장산 아이파크 여기 가격이 지금 한 13억 7, 8천 정도 하지 않나? 34평 기준? 제가 일일이 확인 안 해봤어요. 강서구가 원래 서울 시내에서 동네 싸움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주 공격이 뭐였어요? 민영 아파트 단지 분들이 엠벨리 가격 안 오른다. 임대가 많아서. 그러니까 마곡 임대 많다고 맨날 까이잖아요. 그 주력들이 같은 강서구 주민들이라니까요. 물론 일부겠지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임대 많아도 가격 오르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특히 요즘에 진짜 주목되는 게 이 수명산 파크예요. 아직 실거래가는 안 올라왔는데 수명산 파크 2단지 최근에 어떤 분 정보 빠른 분 전원에 의하면 34평 12억 8천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수명산 파크 5단지 25평이 10억 2,500만 원에 거래됐대요. 이거 대단한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제 수명산 파크는 1단지하고 2단지가 5호선 마곡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죠. 한 1억 5천 이상 높게 형성되죠.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세권인 수명산 파크 1, 2단지는 지금 발산 쪽에 있는 이른바 민영 대단지 아파트들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이대로 가면 이 수명산 파크 1, 2단지하고 우장산 쪽 민영 대단지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발산 쪽 민영 대단지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들 입주 연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우장산이 2003년일 거야. 우장산 아이파크가 2008년. 강서 힐스테이트는 2015년 입주예요. 대단지긴 대단지인데 이 세 개 아파트는 입주 연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고. 2014년 엠벨리 입주 이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했던 마곡지구 남쪽의 아파트 단지들 10에서 15단지 13단지는 빼고요. 10에서 15단지 그다음 수명산 파크가 올해 초 이후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곡 여기 1, 2, 3 여기 4단지 이 아파트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곡지구 북쪽의 북쪽 아파트들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마곡지구 남쪽의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마곡지구 북쪽에 북쪽 있죠? 여기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현재 여기에 가보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 4만 평가량이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공사 들어가고 있긴 한데 여기도 좀 비어 있는 곳이 있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과거 마곡지구 남쪽 지역 아파트들이 그 근처가 비어 있으니까 좀 힘을 못 썼죠.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기가 선암물 재생센터입니다. 여기 서울시가 여기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1단계 지하화 공사가 올해 말까지 아마 완성될 겁니다. 2단계, 3단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한 2030년 무렵까지는 하겠죠. 요게 완전히 지하화되고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여기에 2,500세대가량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해요. 공원 부지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사 있어요. 직원 관사. 이걸 부수고 아마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은 기본적으로 뭐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같으면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없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활기를 띠려면 기본적으로 생산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거기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아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5호선 차량기지하고 방화, 건폐장 요거 이전하면 이거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공원과 체육시설만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곡지구 북쪽 있죠? 요 지역도 좀 더 활기를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만으로는 마곡지구 북쪽이 완전히 제 가치를 받기는 어렵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결정타가 결국은 그겁니다, 이거.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이죠.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결정타. 이거 확실해요, 이게. 지금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이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며칠 전에 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목동하고 고촌에 있는 부동산 업소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게 언론 뭐 특정 보도라든지 기획재정부 공식 보도 자료가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김포 분들 많은 방에서는 난리가 났죠. 홍남기가 왜 하필이면 고촌에 왔을까? 고촌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을까? 고촌의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미리 분위기 잡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포분들 많은 콜럼버스 카페에서는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고촌 3기 신도시 반대, 이쪽에 있는 김포 원도심 주민들은 우리도 시골에서 벗어나 좀 살아보자 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바람에 결국 콜럼버스 카페는 고촌 신도시 관련 논의를 또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 행동은 참 주목되는 건 사실이죠. 아무튼 고촌이 저는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이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이전은 90% 이상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봐요. 이 자리가 정말 황금 땅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이게 일단 마곡지구 북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고촌에 추가 3기 신도시가 지정된다면, 그리고 여기 고촌 물류단지 24만 평. 물류산업은 창고 사업이 아닙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곡 역세권 겨우 55만 평 개발하고 끝나겠습니까? 제가 설명했죠? 대곡 역세권 분석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근처 200~300만 평까지. 그 다음에 여기 마곡지, 그 다음에 여기에 현안물 재생센터. 이 중간에 딱 위치하는 게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이잖아요. 11만 6천 평.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옮기고 난 다음에 여기 아파트를 지을지, 제2 서울숲으로 조성할지, 아니면 또 업무단지를 조성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리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곡역세권, 고촌 신도시, 만약 고촌 신도시 지정된다고 할 경우 여기 고촌 신도시, 고촌 물류단지, 마곡지구, 딱 중간에 위치하는 곳이잖아요. 이 세 곳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개발되면 이 세 곳을 완전히 서로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사람으로 치면 혈에 해당한다. 혈을 뚫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거 될 거라고 봐요. 시간이 문제겠지만. 요 자리가 개발되면 이 영향이 현안물 재생센터 지하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겠죠? 그러면 마곡지구 지금 1에서 4단지 아파트 당연히 직방으로 영향을 받죠. 여기 마곡 성황 아파트라고 있죠. 강서구에서 30평대 가운데 아직까지는 제일 싼 축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도 대박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건폐장 다 치워버리면 여기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할 거예요. 여기 지금은 여기가 좀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 이런데 여기 가보면 솔직히 말하면 난개발 양상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 다 정비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가 2차선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한강으로 접근하는 길인데 구불구불하고 차량 통일도 근데 굉장히 많고 가끔 덤프 트럭들도 지나다니고 별로라고 여기. 근데 여기도 다 정비되게. 그래서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이전은 이 서광 아파트 같은데 서광이 비치게 하는 사업입니다. 5호선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이 이전하면
정말로 대박이 날 곳이 바로 이 개화동의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진짜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도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 전원형 단독주택. 여기 상사마을이 있습니다. 부성마을 있고 내촌마을, 신대마을, 새말마을. 이 5개 마을이 있어요. 전체 면적은 54,000평이고 건물은 한 430동 있고 세대수는 920에서 930세대, 주민은 2,400에서 2,500명입니다. 상사마을은 9호선 개화역에서 이렇게 가면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역세권이 아니죠. 그래서 가격이 가장 낮다. 다른 마을들은 대개 500에서 700m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세권이죠.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죠. 그래서 상사마을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하면 여기 역 생기거든요. 상사마을에서 400m 정도만 걸어가게 되면 그 역 생기는 곳에 도달해요. 저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하면 제일 혜택을 볼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사마을이에요. 개화동 단독주택 지역은 그냥 말 그대로 온갖 규제는 다 걸려 있어요. 당연히 공항 바로 옆이니까 고도 제한 받죠. 공항이 중요시설이니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예요. 그리고 개화선 꼭대기에는 군 레이더 기지도 있다고. 근데 저는 여기 당연히 그린벨트일 줄 알았는데 그린벨트는 아니더라고요. 2000년도 초반에 풀렸어요. 그린벨트는 아니더라고요. 대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전부 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 100%에 건폐율 50%예요. 그러니까 2층짜리 집밖에 못 짓는다니까요, 여기는. 그래서 2007년인가에 강서구 구의회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여기를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200%고 건폐율이 60%예요. 그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타운하우스 같은 거 지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타운하우스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서울시가 거부를 했다고. 이유가 서울 시내 안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풀린 지역이 강남에도 있고 몇 군데 있나 봐요. 여기만 종상향을 해줘버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요, 무슨 종상향을 아주 우습게 그냥 쉽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모자란 아파트 단지분들. 이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종상향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종상향 절대 안 해줘요. 절대로. 이게 보수 정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종상향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두 곳 해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지? 그걸 정치인들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줘버린다니까? 올 2월 4일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이 중공업지역 개발하고 공공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대폭적인 종상향, 그 2배, 어떤 곳은 3배까지 해주겠다고 한 거죠. 공공이익 확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상향 2배, 3배 정도의 종상향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또 유심하게 보는 이유가 2017년에 강서구청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 문서가 비공개예요. 지구단위 계획 문서가 다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비공개로 처리해버린 거죠. 분명히 강서구청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혹은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 등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해가지고 뭐 정부 공무원들은 맨날 놀기만 하고 부사 아니라 하다고 맨날 비판들 하는데 안 그래요. 절대. 굉장히 치밀해요. 특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100%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니지만 굉장히 치밀해요. 아무튼 여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돼 있고 이미 완료가 돼 있는데 비공개 상태다. 강서구청이 숨긴다는 거죠. 뇌피셜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뭔가 보물단지를 숨겨놨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호선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 이전만 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볼 곳이 바로 이 개화동의 단독주택 지역이 되겠다. 사실 제가 이쪽 마을에 제가 군침을 흘리고 있어요. 특히 상사마을에.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완전 여기는 시골이지. 여기는 상사마을에는 편의점도 없어요. 그냥 옛날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서 현재 이제 가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독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가격을 파악하기 힘든데 최근 2, 3년 정도의 이 거래된 가격을 보니까 상사마을은 평당 한 950만 원 정도? 상사마을은 대지지분 60평대가 많아요. 다른 마을은 대지지분이 이제 80평대가 많은데 다른 마을은 최근 2, 3년간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마을하고 요쪽 마을에 딱 중간에 있는 게 부성마을이거든요. 여기는 한 1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합니다. 상사마을 쪽으로 갈수록 집값이 낮은 거예요. 현재 호가 기준으로 보면 상사마을은 평당 한 1300에서 1400, 다른 요쪽 마을은 한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물이 30년 넘었느냐, 최근 10년 이내에 신축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단독주택에 이제 30년 넘은 건물은 사실 건물값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지은 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잘 지었기 때문에 건물값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또 이런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꼭 개발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일단 서울 시내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전원마을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자기 마당 있는 집에서 살다가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5호선 방화 차량 기지 건폐장 이전하면 그 개발 이익을, 그 호재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저는 여기 괜찮은 곳이라고 봐요. 서울시가 도시관문 사업을 하는데 강서구에 두 군데예요. 공항동하고 개화동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상사마을에 좀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이유가 여기 고촌 물류단지잖아요. 여기 직선거리로 1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니까. 상사마을. 그리고 지금은 비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낮죠. 또 5호선 방화 차량이 이전하면 대박 날 자리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 상사마을을 노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면 진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비역세권이고 편의점도 없이 옛날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같은 가게 하나 있는데 그런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애들도 없고 그냥 부부 둘만 그냥 오붓하게 살겠다. 혹은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또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 아이들을 전원 속에서 키우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사마을 같은데 괜찮다고 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항상 10년 뒤를 내다봐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5년 뒤라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아요. 마곡지구 초기에 북쪽 지역이 리드를 했고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에 와서 남쪽 지역이 확 떠버렸죠. 수명산 파크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별에 엠벨리라는 정식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엠벨리 1에서 4단지가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지만 곧 채워질 것이고 서남물 재생센터 지하화 사업 착착 진행 중이고 상배노 공원과 체육시설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타가 5호선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 이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고촌에 추가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 거의 90% 이상 확실한 것인데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촌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간 걸로 볼 때 미리 분위기를 상당히 풍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마곡 1에서 4단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리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1에서 4단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대화동에 있는 이 단독주택 마을들 지금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말 딱 2층짜리 집밖에 못 짓지만 5호선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이 이전하고 나면 특히 상사마을 등 엄청나게 혜택을 볼 것이다. 부동산은 현재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년 뒤를 내다봐야 되고 최소한 5년 뒤라도 내다보세요. 5년 뒤만 내다봐도 굉장히 투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하락기 되면 다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데 없어요. 중요한 건 부동산 하락기 때 얼마나 가격 방어를 하느냐. 또 하나는 뭐죠? 부동산 회복기가 됐을 때 얼마나 그전 가격을 회복하고 더 치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 뒤는 내다봐야 되고 최소한 5년 뒤는 내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